문화는 병원 원무팀의 차가운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이번 달 카드 결제 내역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죠. 마우스를 내리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결제 예정 금액은 213만 원이었어요. 이건 평범한 직장인인 문화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죠. 이 카드는 겉보기에는 남편 태욱 명의의 시댁 생활비 카드였어요. 하지만 그 실체는 기가 막혔죠.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계좌는 남편의 통장이 아니라 문화가 피땀 흘려 번 월급이 들어오는 급여 통장이었거든요. 남편은 자기 명의로 생색만 내고 실제 돈은 문화 주머니에서 다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문화는 내역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개연의 영양제 값과 물리치료비, 시누이 소연이 딸을 보낸다던 영어 학원비,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시댁 제사 음식 재료값까지 전부 문화의 돈이었죠. 문화는 영어 학원비 내역에서 눈을 멈췄어요. 소연이가 또 상의도 없이 슬쩍 카드를 긁은 게 분명했죠.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였어요. 기가 차서 한숨을 내쉬는 찰나에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떴죠. 네, 어머님. 문화 씨가 전화를 받자마자 개연의 칼칼한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어요. 문화야, 너 이번 주말에 집 비우지 마라. 시댁 친척들 대여섯 집이 단체로 오기로 했으니까 준비 단단히 해놔. 아, 어머님. 갑자기 2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오신다고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무슨 일은 무슨 일이야. 그냥 얼굴 좀 보자고 모이는 거지. 아, 그리고 음식은 네가 알아서 잘 준비해라. 이번에 사돈 어른도 오신다고 하니까 며느리 체면 좀 살려야 하지 않겠니? 개연은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사돈 어른이라는 말에 문화는 가슴이 철렁했죠. 시어머니는 항상 친정 식구들 앞에서는 문화를 극진히 대접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자비를 다 시키는 이중적인 사람이었거든요. 20명 음식을 나 혼자서 다 하라고. 문화는 퇴근길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트로 향했어요. 카트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각종 채소와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죠. 계산대 앞에 서서 카드를 꺼내려는데 뒤에서 익숙하고 얄미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올케 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시누이 소연이었어요. 소연이의 카트에는 고가의 수입 화장품과 브랜드 옷 쇼핑백이 가득 담겨 있었죠. 문화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주말에 어머님 댁에 손님들 오신다고 해서 장 보는 중이에요. 아가씨는 쇼핑 왔어요? 네, 이번에 새로 나온 가방 좀 보느라고요. 아, 맞다. 올케 언니, 그 생활비 카드 좀 줘봐요. 저기 계산대에 제가 찍어둔 게 좀 있는데 지갑을 차에 두고 왔네. 이번 달에 아가씨가 이 카드로 긁은 돈만 벌써 60만 원이 넘어요. 개인적인 건 아가씨 카드로 결제해요. 문화의 단호한 말투에 소연이는 입술을 삐죽이며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아니, 올케 언니. 가족끼리 왜 이래요? 이거 어차피 우리 오빠 카드잖아요. 우리 오빠가 벌어오는 돈인데 동생인 제가 좀 쓰면 어때서요? 언니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꼭 자기 돈 나가는 것처럼 유세네. 소연이는 문화의 손에서 카드를 거의 뺐다시피 낚아채서 계산대로 달려갔어요. 그 카드가 사실은 문화의 월급 통장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문화는 그 뻔뻔한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주말이 되자 상황은 더 점입가경이었어요. 문화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허리가 끊어질 듯이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고았죠. 남편 태욱이 잠이 덜 깬 눈으로 부엌에 어슬렁거리며 들어왔어요. 여보,
고생이 많네.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그럼 이 설거지 좀 해줘. 그릇이 계속 나와서 감당이 안 돼. 아, 맞다. 나 지금 나가봐야 해. 엄마가 친척 삼촌 모셔오라고 하셨거든. 내가 이따가 와서 꼭 도와줄게. 미안해. 남편은 대충 사과하는 척하며 쏜살같이 집을 나갔어요. 결국 그 넓은 부엌에는 기름 냄새와 문화의 한숨 소리만 가득했죠.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고 거실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개연은 친척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죠. 우리 며느리가 참 손이 빨라.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놨네. 역시 집안에 사람을 잘 들여야 해. 안 그래요, 사돈어른? 친정 아버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딸의 안색을 살폈어요. 문화는 부엌 구석에서 땀을 닦으며 그 가식적인 대화를 듣고 있었죠. 시누이 소연은 옆에서 음식을 집어먹으며 한술 더 떴어요. 올케 언니, 잡채 간이 조금 심심한 것 같아요. 다음번엔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아까 결제한 거 오빠한테는 말 잘해줬죠? 가족끼리 이런 건 당연한 거잖아요. 밤이 깊어 손님들이 다 돌아간 시간, 거실은 전쟁터 같았어요. 남편 태욱은 소파에 대자로 뻗어 코를 골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문화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퉁퉁 불어버린 손가락을 보며 지난 2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이 집안의 머슴이었나? 아니면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였나? 그때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힘없는 목소리로 엄마가 말했죠. 문화야, 나 내일 수술 날짜 잡았다. 입원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가 시댁 눈치 보이면 내가 어떻게든 알아볼게. 미안해, 딸. 전화를 끄는 문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시댁에는 1년에 수천만 원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병든 친정 엄마 입원비 걱정에 가슴을 졸여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했죠. 문화는 그 길로 컴퓨터를 켜고 엑셀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지난 20년간 시댁에 갖다 바친 돈을 항목별로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시댁 제사비, 시누이 사치품 비용, 남편 명의로 나간 시댁 용돈들. 합산된 금액은 자그마치 5억 원에 육박했어요. 문화는 화면에 찍힌 5억 원이라는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당연한 건 세상에 없어. 당신들이 당연하게 쓴 그 돈,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받아야겠어.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역겹게 들렸어요. 문화의 눈빛은 전에 없이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문화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조금 전 담당 의사가 건넨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종양 크기가 커서 당장 다음 주 목요일에는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까지 합치면 대략 1,0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잡으셔야 할 거예요. 1,000만 원. 남들에겐 어떨지 몰라도 지난 20년간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적금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한 문화에게는 너무나 컸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문화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건 수술을 앞두고 혼자 병실에 앉아있을 친정 엄마의 모습이었죠. 문화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엄마 연옥은 창밖을 보다가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딸의 어두운 표정을 읽었는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죠. 문화야, 의사 선생님이 뭘 하시니? 수술하면 금방 낫는 거지? 너 괜히 나 때문에 시댁일 소홀히 하면 안 돼. 안 그래도 사돈어른 성격에 너 미워하실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야. 엄마, 지금 자기 몸보다 내 시댁 걱정이 먼저예요?
다음 주 목요일에 수술 날짜 잡았으니까 아무 생각 말고 몸 관리만 해요. 내가 그날 연차 쓰고 병실 지킬게. 문화는 엄마의 마른 손을 꼭 쥐었어요. 하지만 그 결심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무참히 깨졌죠.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던 남편은 소식을 듣자마자 눈살을 찌푸렸거든요. 뭐, 다음 주 목요일에 장모님 수술이라고? 야, 서문아, 너 제정신이야? 그날 큰 고모할머니 칠순 잔치 준비 시작하는 날이잖아. 엄마가 너보고 장보기부터 음식까지 다 맡으라고 신신당부한 거 잊었어? 태욱 씨, 우리 엄마 수술이야. 종양 떼어내는 수술이라고. 칠순 잔치가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 당신은 사위가 돼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문화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자 태욱은 오히려 리모컨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서 남편한테 눈을 부릅떠? 야, 병원은 의사가 고치는 거지 네가 고쳐? 병실엔 간병인 붙여주면 되잖아. 근데 우리 집 행사는 네가 안 오면 엄마가 독박을 써야 하는데 너 그 뒷감당 할 수 있어? 엄마 성격 몰라서 이래? 그때였어요. 마치 도청이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시어머니에게서 불호령 같은 전화가 걸려왔죠. 문아야, 너 태욱이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냐? 사돈어른 수술한다고 집안 대사를 팽개치겠다고? 너 우리 집안에 시집 올 때 도리 다 하겠다고 약속한 거 벌써 까먹었어? 어머님, 저희 엄마예요. 엄마가 수술실 들어가시는데 제가 어떻게 시댁에서 전을 부치고 고기를 구워요? 이번만은 제발 양해해 주세요. 양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너 똑바로 들어라. 칠순 잔치는 일가 친척 수십 명이 모이는 집안의 얼굴이야. 병원은 보호자 없어도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고, 며느리가 시댁 일을 제쳐두고 친정일에 매달리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우선순위라는 걸 좀 알아야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이기적이다. 개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문화는 가슴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죠. 다음 날 직장에서 동료들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문화는 그저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친정의 경조사는 늘 시댁의 사소한 심부름보다 뒷전이었거든요. 심지어 시누이 소연이는 한술 더 뜨는 문자를 보냈어요. 올케 언니, 목요일에 늦지 말고 오세요. 저 친구들이랑 골프 약속 있어서 못 가거든요. 엄마가 언니만 믿는다고 하니까 음식 좀 잘해주세요. 수술은 뭐 간병인이 더 잘 봐주겠죠. 효도는 돈으로 하는 거지 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는 핸드폰을 책상 위로 던져버렸어요. 분노가 차올라 숨이 가빴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결국 문화는 20년 동안 쥐꼬리만큼 모아둔 자신의 비상금 적금을 해지했어요. 800만 원. 시댁 식구들 몰래 야근 수당이며 상여금을 조금씩 떼어 모은 문화의 유일한 숨구멍이었던 돈이었죠. 문화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수술비 800만 원 내가 입금할게. 걱정 마. 문화야. 너 이 큰 돈이 어디서 났어? 혹시 시댁에서 눈치 주는 거 아니니? 너 수술날 올 수 있는 거지? 문화 씨는 대답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그날 시댁 행사 때문에 못 갈 것 같아. 간병인 좋은 사람으로 붙여놨으니까. 아니다. 괜찮아, 딸. 엄마는 정말 괜찮아. 시댁 어른들 말씀 잘 듣고 너만 구박 안 당하면 그걸로 됐다. 엄마 걱정하지 마라. 전화를 끄는 문화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 들어가 소리 죽여 오열했어요. 20년 전 결혼할 때 친정 엄마가 싸준 이불 보따리를 보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죠. 퇴근 후 집에 오자 태욱은 문화에 적금해지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의기양양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오기로 한 거지? 엄마한테 그렇게 전한다? 잘 생각했어.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문화는 남편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어두운 방 안에서 컴퓨터를 켰죠. 정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는 새로운 문장이 추가되었어요. 친정 엄마 수술 당일 시댁 칠순 잔치 강제 동원. 본인 적금 800만 원으로 수술비 충당. 문화는 모니터의 하얀 빛에 반사된 자신의 차가운 눈동자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당신들이 앗아간 내 20년, 그리고 우리 엄마의 눈물. 이제부터는 이자가 붙을 거야. 아주 독하게. 문화의 복수는 이제 막 정교한 설계를 마치고 가동될 준비를 끝내고 있었어요. 문화는 병원 로비 한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실행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확인 버튼을 누르자 친정 엄마 연옥의 계좌로 800만 원이 즉시 송금되었어요. 화면에 뜬 송금 완료라는 네 글자를 보자마자 문화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죠. 엄마, 방금 800만 원 보냈어요. 우선 이걸로 수술 전 검사비랑 입원 준비물부터 챙기세요. 모자라면 바로 말하고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젖어 있었어요. 문화야, 이 큰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했어? 너 시댁에서 눈치 주는 거 아니니? 안 그래도 사돈어른 성격에 너 미워하실까봐 잠도 안 온다. 엄마는 정말 괜찮으니까 제발 무리하지 마라. 엄마, 지금 자기 몸보다 내 시댁 걱정이 먼저예요? 내 월급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아무 생각 말고 몸 관리만 잘하고 계세요. 문화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병원 원무팀 서류실로 향했어요. 동료들의 눈을 피해 엄마의 수술 관련 서류를 하나하나 직접 챙기기 시작했죠. 입원 동의서부터 수술 동의서, 비급여 항목 안내문까지 꼼꼼히 살피는 문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어요. 간호사님, 이 비급여 항목들 합치면 수술비랑 입원비까지 총 얼마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대략 800에서 900만 원 정도는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약값이나 추가 검사에 따라 1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요. 문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에 숫자를 적어 내려갔어요. 이미 적금을 해지해 800만 원을 마련했지만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생각하면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마주한 광경은 문화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어요. 남편 태욱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배를 긁으며 TV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여보, 이거 엄마 수술비 견적서인데 한번 봐봐요.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문화가 서류를 내밀자 태욱은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어요. 아, 진짜. 지금 중요한 장면인데 왜 자꾸 말을 걸어? 수술비야 네가 알아서 잘 관리하겠지. 나한테 보여줘서 뭐해? 내가 의사도 아니고. 당신은 사위잖아요. 장모님이 수술하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태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고민은 무슨. 야, 너 병원 원무팀에서 일하잖아. 네가 혜택 받아서 깎아보든가 해봐. 그리고 우리 지금 고모 할머니 칠순 준비로 돈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장모님 수술비까지 나한테 징징거려? 나 피곤해. 저리 좀 가. 태욱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어요. 문화는 서류를 꽉 움켜쥐고 방으로 들어왔죠.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켠 문화의 눈에는 분노와 서글픔이 교차했어요. 그리고 다시 정리 엑셀 파일을 열었죠. 이번에는 지난달 카드 결제 내역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내역을 살피던 문화의 눈이 커졌어요. 지난달 중순 평일 낮 시간에 백화점 명품관에서 98만 원이 결제된 내역이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니 구매자는 신우이 소연이었어요. 시댁 생활비 카드를 자기 지갑처럼 쓰며 명품 가방을 산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 태욱의 이름으로 결제된 골프장 이용료 35만 원, 고급 일식집 18만 원, 심지어 우리 집은 경차인데 주유비로만 60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내 월급이 이 인간들한테 다 새나가고 있었어. 20년 동안 이렇게 당하고 살았다니. 문화는 엑셀에 비정상 지출이라는 새 시트를 만들고 내역을 입력해 나갔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죠.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문화야, 너 친정에 800만 원 보냈다는 게 사실이냐? 문화는 깜짝 놀라 화면을 가렸지만 개연의 서슬 퍼런 눈빛은 이미 문화를 꿰뚫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태욱이한테 다 들었다. 너 미쳤니? 시집간 딸년이 친정에 그렇게 큰 돈을 덥석덥석 보내면 어떡해. 그 돈이 다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에서 나가는 거 아니냐? 어머님, 이건 제 월급이에요. 친정 엄마 수술비인데 딸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잖아요. 도리는 무슨, 네 월급이 다 우리 집 살림 미천이지. 어디서 네 돈 내 돈을 따져? 결혼했으면 다 시댁 돈인 거야. 사돈어른 수술비는 다른 형제들 보고 내라고 해. 우리 집 살림 거덜낼 작정이야? 개연은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문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내 돈을 내가 쓰는데도 죄인 취급을 받는 이 현실. 지난 20년간 친정일은 늘 시댁 행사의 엑스트라처럼 취급받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문화는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마우스를 잡았어요. 그리고 주거래 은행 앱에 접속해 급여 수령 계좌를 시댁 식구들이 모르는 개인 계좌로 변경 신청했어요. 이어 생활비 카드의 자동이체 설정도 해지해버렸죠. 이제부터는 단 한 푼도 당신들 마음대로 못 써. 내가 번 돈, 내 엄마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쓸 거야. 그날 밤 남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내일 수술인데 진짜 못 와? 엄마가 누나 안 오니까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시댁 일이 엄마 수술보다 더 중요해? 누나 진짜 실망이다. 동생의 날 선 원망에 문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친정일에는 늘 죄송합니다를 달고 살았던 맏딸의 비애가 가슴을 찔렀죠. 전화를 끄는 문화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해, 엄마. 조금만 참아줘. 내가 이 지옥 같은 시댁 완전히 박살내고 갈게. 문화의 노트에는 이제 반격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히기 시작했어요. 이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시댁을 감싸고 있었죠. 시댁 행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예약된 대형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갔어요. 25명도 넘는 인원이 긴 테이블을 가득 채웠죠. 문화는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말없이 미지근한 물만 들이켰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제사 음식 20가지를 혼자 준비하느라 이미 온몸의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요즘 세상 참 좋아졌어요. 며느리들도 친정 부모라면 아주 끔찍하게 챙기더라고요. 옆 테이블에 앉은 친척 한 분이 웃으며 말을 건넸어요. 식당 안 분위기는 겉보기엔 화기애애했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찬물을 끼얹었어요. 친정 챙기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그게 자기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거라면 문제가 좀 다르지 않겠어요?
순간 식당 안에 소음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문화는 멍해진 머리로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글쎄, 우리 며느리가 요새 친정에 돈을 얼마나 퍼붓는지 몰라요. 한 번 보낼 때마다 200, 300만 원씩 툭툭 보내더라고.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돈이겠어요? 어머, 형님. 그래도 문화가 버는 돈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친척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개연은 코웃음을 치며 목소리를 더 키웠어요. 얘가 버는 돈? 우리 아들 월급으로 이 집안이 굴러가는데 무슨 며느리 돈이 따로 있어요. 결혼하면 여자 월급은 다 집안 생활비고 가족 돈이지. 시집 온 사람이 제 본분은 잊고 시댁돈 빼돌려서 친정에 효도하는 게 제정신이냐고요. 문화는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시청자라도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참 무서워요. 시댁에서 해주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기 주머니는 따로 차고 친정만 챙기니까요. 아주 영악하기 짝이 없지 뭐예요. 옆에 있던 시누이 소연이는 한술 더 떠서 생글생글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올케 언니, 아까도 보니까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시댁일은 억지로 하면서 친정에 돈 보낼 생각만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조카 학원비 낼 때는 그렇게 아까워하더니 자기 엄마 수술비는 몇백만 원씩 잘도 쏘더라고요. 문화는 소연이를 똑바로 노려봤어요. 하지만 소연이는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고 갈비찜을 입에 넣으며 비웃었죠. 남편 태욱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떠먹고 있었어요. 단 한마디의 변호도 중재도 없었죠. 문화야, 그게 정말이야? 정말 시댁 생활비 아껴서 친정에 보낸 거야? 호기심 가득한 친척의 질문에 문화는 입술을 꽉 깨물고 대답했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보낸 돈은 20년간 단 한 번도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제가 직접 번 제 돈이에요. 네 돈? 네 월급이 이 집 생활비로 다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네 돈이야? 너 지금 친척들 앞에서 나랑 말싸움 하자는 거니? 개연이 소리를 지르자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문화에게 꽂혔어요. 시어머니의 여동생인 정순이 갑자기 큰 소리로 비웃음을 터뜨렸죠.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 참 무서워서 살겠나?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친정 효도하며 위세 떨다니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정태욱, 자네는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정순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옆 테이블 손님들까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저 며느리 얼굴 좀 봐. 뻔뻔하기도 하지. 시댁 돈으로 친정에 돈을 보내? 완전 도둑이나 다름없네. 문화는 숨이 턱 막혔어요. 20년 동안 가족이라 믿고 희생해온 모든 시간들이 이 가식적인 사람들의 말장난에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었죠. 문화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쾅 내려놓았어요. 프린트된 엑셀 파일이었죠. 어머님, 제가 번 돈이 가족 돈이라고 하셨죠? 그럼 이것 좀 보세요. 20년 동안 제가 이 집안 생활비와 경조사비로 쓴 내역입니다. 총액 5억 3,400만 원이네요. 갑작스러운 서류 뭉치에 친척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개연은 당황한 듯 서류를 낚아채 훑어봤죠. 항목마다 날짜와 금액, 결제 내역이 빈틈없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다 뭐야? 네가 멋대로 지어낸 숫자 아니야? 제 급여 계좌와 카드 내역이에요. 어머님 병원비, 아가씨 대학 등록금, 태욱 씨 골프 비용까지 여기 다 들어있어요. 확인해 보시죠.
과연 누가 누구의 돈으로 호의호의하며 살았는지요. 문화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서늘했어요. 태욱이 당황해서 문화의 팔을 붙잡았죠. 여보, 지금 미쳤어? 어른들 계신 데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일단 이거 치우고 집에 가서 얘기해. 놓으세요. 당신은 입 열 자격 없어요. 내 돈으로 골프 치고 술 마실 때는 좋았지? 내가 당신 엄마한테 이런 모욕을 당할 때 당신은 밥이 넘어가던가요? 문화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태욱은 친척들의 눈치를 보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죠.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냐? 너 오늘 아주 끝을 보자는 거지? 개연이 떨리는 손으로 삿대질을 했어요. 문화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네, 끝을 보러 왔습니다. 20년간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무상으로 부려먹는 식모로 대하신 결과가 이겁니다. 친정 엄마 수술하시는 날에도 저를 불러다 전을 부치게 하시더니 이제는 친척들 앞에서 제 명예까지 짓밟으시네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야. 시집 왔으면 우리 집 귀신이 돼야지. 어디서 감히. 도리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곳에 도리 같은 건 없습니다. 어머님은 오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셨어요. 제가 낸 생활비로 배 불리던 시절은 오늘로 끝입니다. 문화는 충격에 빠진 친척들과 악을 쓰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식당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뒤에서 태욱이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문화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죠.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잡자 그제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백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식당 건물을 보며 문화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화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분리 계획이라는 새 파일을 생성했죠. 1. 생활비 카드 즉시 해지 및 분실 신고. 2. 급여 계좌 비밀번호 변경 및 보안 카드 재발급. 3. 시댁에 들어가는 모든 공과금 및 자동이체 해제. 4. 20년간 갈취당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검토. 문화는 파일을 저장하며 차갑게 중얼거렸어요. 사과? 반성? 당신들한테 그런 건 기대 안 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당신들의 숨통 같은 돈줄을 하나하나 끊어놓는 것뿐이니까. 책상 위에 놓인 문화의 핸드폰은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의 전화로 미친 듯이 진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화는 그 전화기를 서랍 깊숙이 던져버렸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문화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차분하게 은행 앱을 실행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카드 정지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는 정말로 분실 혹은 도난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 문구가 떴어요. 문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인 버튼을 눌렀죠. 정지되었습니다. 화면에 뜬 무미건조한 메시지를 보며 문화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어요. 이어 카드에 연동되어 있던 시댁의 각종 공과금과 통신비 자동이체도 전부 해지했어요. 이제 시댁과 관련된 모든 결제 통로는 완벽하게 차단된 것이죠.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을 거예요. 구구절절 설명하는 순간 그건 다시 구걸이 될 뿐이니까요. 문화는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고 병원 원무팀 업무에 집중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자마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태욱이었죠. 묻는 화면을 힐끗 보고는 조용히 뒤집어 놓았어요. 곧이어 문자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여보, 지금 마트인데 카드가 안 돼. 한도 초과도 아닌데 왜 이래? 전화 좀 받아봐. 엄마가 지금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아, 서문아, 너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엄마 망신당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문화는 문자를 확인만 할 뿐 단 한마디의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오후 3시가 넘어가자 시어머니 개연의 전화가 빗발쳤고 이어 시누이 소연이까지 가세했어요. 문화는 그 모든 소음을 배경음악 삼아 퇴근 준비를 마쳤죠. 퇴근 후 문화가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시댁이 아닌 친정 엄마의 병실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엄마 연옥은 침대에 기대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죠. 그 평온한 모습을 보며 문화는 다짐했어요.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 곁을 지킬게요. 누구에게도 밀려나지 않게 내가 엄마 편이 되어줄게요. 문화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연옥이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어요. 수술 경과가 좋아 내일이면 퇴원이 가능하다는 말에 문화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시댁 식구들의 발광 섞인 연락들로 어지러웠던 마음이 비로소 차분하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은 다시 지옥으로 변했어요. 현관문 앞에는 남편 태욱이 씩씩거리며 서 있었거든요. 너 제정신이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카드를 왜 막아? 태욱의 고함에 문하는 신발을 천천히 벗으며 아주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 명의로 된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내 카드. 내가 정지시킨 게 무슨 문제라도 되나요? 내 카드라니. 그게 어떻게 내 카드야? 우리 집 생활비 카드잖아. 너 때문에 엄마가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물건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왔다고.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그럼 현금으로 계산하셨으면 됐겠네요.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 없으셨대요? 현금은 무슨 현금? 엄마가 현금이 어딨어. 내가 다박다박 카드 채워놓으니까 그거 믿고 사시는 분한테 지금 할 소리야? 문화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그 서늘한 눈빛에 태욱은 주춤했죠. 당신은 정말 몰랐어? 20년 동안 그 카드 대금이 전부 내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거 정말 단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야? 그거야. 가족끼리 내 돈이 어딨어. 내가 번 건 집 사고 차 사는데 보탰으니까 내 돈으로 생활비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건 없어요. 20년 동안 내 피 같은 돈 5억 원 넘게 써오면서 당신 가족들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있니? 오히려 당연한 권리인 양. 내 친정 엄마 수술비 800만 원에 벌벌 떨며 나를 도둑 취급했잖아. 태욱은 할 말이 없는지 입술을 달싹이다가 바닥에 놓인 문화의 노트를 발로 찼어요. 그래서 지금 복수하겠다는 거야? 당장 카드 풀어. 엄마 혈압 올라서 누워 계셔. 싫어요. 이제부터 시댁 생활비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매달 정확하게 계산해서 공과금이랑 식비 내역 줄 테니까 딱 그만큼만 당신 월급에서 내요. 내 돈은 이제부터 단 한 푼도 당신들 생활비로 안 나가요. 다음 날에는 시누이 소연이가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서는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죠. 올케 언니, 지금 장난해요? 우리의 학원비 결제일인데 카드가 안 긁히잖아요. 원장 선생님이 전화와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아가씨 아이 학원비는 아가씨가 내야죠. 왜 당연하다는 듯 내 카드를 들먹여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까지 언니가 다 내줬으면서 오빠가 언니는 돈 쓸 데 없어서 괜찮다고 했단 말이에요. 문화는 서류 한 뭉치를 소연의 앞에 던졌어요. 거기엔 지난 3년간 소연이 생활비 카드로 긁은 내역이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었죠. 아가씨 개인적으로 쓴 돈만 3년 동안 1,200만 원이에요. 백화점 명품 가방, 딸 발레 레슨비, 심지어 아가씨네 시댁 제사 장보기까지 내 카드로 했더라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소연은 서류 속 숫자를 보고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렸어요. 하지만 이내 뻔뻔하게 대꾸했죠. 가족끼리 좀 쓸 수도 있지. 언니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이런 걸 다 적어두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인생 갉아먹는 아가씨가 더 무서워요. 당장 나가요. 그리고 앞으로 아가씨가 쓴 이 1200만 원 어떻게 갚을지 생각해서 연락해요. 안 그러면 나 정식으로 고소할 거니까. 소연은 비명을 지르며 집을 뛰쳐나갔어요. 뒤이어 도착한 사람은 끝판왕, 시어머니였죠. 개연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파를 발로 차며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어요. 서문아, 너 오늘 끝장을 보자. 감히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 카드를 막아? 내가 우리 집안을 다 뒤엎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머님 정정하세요. 시어머니 카드가 아니라 며느리 돈으로 굴러가던 카드입니다. 20년 동안 공짜로 쓰셨으면 이제 유료로 전환하실 때도 됐잖아요. 뭐, 유료?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이 집에 너를 들릴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감히 어디서 말대답이야. 개연이 손을 번쩍 들어 문화의 뺨을 때리려 했어요. 하지만 문화는 피하지 않고 눈을 부릅뜬 채 노려봤죠. 때리세요. 때리는 순간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 지원은 영원히 끝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경찰서로 갈 거예요. 어머님, 아들 인생 종치게 하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개연의 손이 허공에서 바들바들 떨렸어요. 문화의 차가운 눈빛에 생전 처음 보는 공포를 느낀 것이죠. 개연은 씩씩거리며 독서를 내뱉고는 도망치듯 집을 나갔어요. 폭풍이 지나간 거실에 홀로 남은 문화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온몸에 긴장이 풀리며 떨림이 찾아왔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그때 친정 남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죠. 누나, 엄마 내일 퇴원하신대. 병원비랑 간병비 정산해야 하는데 누나가 좀 봐줄 수 있어? 응, 걱정 마. 내가 방금 600만 원 송금했어. 나머지 모자란 건 내가 퇴원시키면서 처리할게. 문화는 은행 앱의 이체 결과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시댁의 사치와 허영을 위해 쓰이던 돈이 이제야 비로소 있어야 할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이제부터는 내 인생, 그리고 우리 엄마가 1순위야. 당신들이 무너뜨린 20년, 내가 똑똑히 돌려받아 줄게. 문화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하게 거실을 울렸어요. 이제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생활비 카드를 정지한 지 고작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문화의 핸드폰은 비명이 터져 나올 듯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새벽부터 시작된 진동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오전 8시 정각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건 역시나 시어머니였어요. 문화야, 너 카드 언제 풀 거냐? 나 지금 마트 가야 하는데 결제가 안 되잖니. 당장 풀어라. 문화는 전화를 받지 않고 조용히 화면만 응시했어요. 그러자 곧바로 신우이 소연이의 문자 폭탄이 이어졌죠. 언니, 지금 장난해요? 우리의 학원비 오늘까지 안 내면 제명당한단 말이에요. 조카 교육 망치고 싶어서 이래요? 당장 카드 정지 풀어요. 점심시간이 되기 전까지 걸려온 전화만 무려 30통이 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거는 통에 배터리가 순식간에 닳아버릴 지경이었죠. 병원 휴게실에서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문아 씨, 전화 좀 받아보세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부터 계속 울리던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스팸 전화 같은 거예요. 문화는 핸드폰을 가방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어요. 주머니 속에서 느껴지는 진동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쿵쿵 내려앉고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거든요. 오후 2시가 되자 이번엔 남편이 회사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문화는 전화를 받았죠. 여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가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난리야. 일을 못하겠다고, 일을. 그건 나한테 할 말이 아니라 본인 아들한테 돈 달라고 떼쓰는 어머님한테 하실 말씀 아닌가요? 아, 너 진짜 이럴래? 나 회사에서 망신당하는 거 안 보여? 옆자리 김대리가 다 듣고 비웃는단 말이야. 너 때문에 내 체면이 뭐가 돼? 체면요? 태욱 씨, 나는 20년 동안 당신 집안에서 머슴 취급당하면서 체면이라는 거 다 버리고 살았어. 당신 망신당하는 게 내 피 같은 돈 5억 원보다 더 중요해?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당장 카드 풀어. 안 그러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문화는 대답 대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퇴근길에 확인한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 90통과 100통에 가까운 문자가 쌓여 있었죠. 돈 보내라, 카드 풀어라, 결제 안 된다는 요구만 가득할 뿐 문화의 안부나 마음을 묻는 따뜻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우리의 20년이 고작 이 카드 한 장에 달려 있었던 거구나. 문화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서슬퍼런 눈으로 문화를 기다리고 있었죠. 서문아, 너 대체 무슨 속셈이야? 사람을 이렇게 피 말리게 할 거야? 개연은 문화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거실까지 쫓아들어와 삿대질을 시작했어요. 무슨 속셈이라니요? 제 돈 아까워서 제가 지키겠다는데 그게 무슨 큰 죄라도 되나요? 죄지. 며느리가 시댁 봉양하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어디서 돈 몇 푼 가지고 유세를 떨어? 너 때문에 우리 집 생활이 올스톱이야. 관리비에 가스비까지 다 연체되게 생겼다고. 문화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어머님, 제가 이번에 자동이체 내역을 싹 정리해 봤거든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 핸드폰 요금, 어머님 명의의 암보험료, 심지어 아가씨 사는 집 관리비까지 왜 제 급여 통장에서 나가고 있는 거죠? 제가 언제 동의했나요? 개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렸어요. 문화가 모를 줄 알고 슬쩍 태욱을 시켜 제 이름으로 걸어놓았던 것들이었거든요. 그건 가족이니까 다 같이 내는 거지. 내가 우리 집 며느리니까 당연히 네 이름으로 해둔 거 아니냐. 가족이라서 제 동의도 없이 제 인적사항 도용해서 자동이체 걸어놓으셨어요? 이거 명백한 범죄예요. 어머님, 매달 평균 180만 원씩 제 허락도 없이 쓰고 있었더라고요. 문화는 그 자리에서 은행 앱을 켜고 12개나 되는 자동이체 항목을 하나씩 해지하기 시작했어요. 개연이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문화는 차갑게 밀쳐냈죠. 손대지 마세요. 제 핸드폰이고 제 돈입니다. 이제 이 모든 요금은 어머님이랑 아가씨, 그리고 태욱 씨가 각자 알아서 내세요. 저는 오늘부로 이 집안의 단일원도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 집 가스 끊기고 전화 끊기면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 대접 안 해주신 건 어머님이죠. 친척들 앞에서 저를 도둑 취급하며 망신 주실 때 이미 저한테 어머님은 남보다 못한 사람 됐어요. 이제 나가주세요. 피곤하니까. 개연은 거실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죠. 잠시 후 남편이 들이닥쳐 방문을 부술듯이 두드렸어요. 서문아,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가 울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너 진짜 이혼하고 싶어서 환장했어? 문화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남편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이혼?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당신 식구들한테 빨대 꽂혀서 5억이나 상납했으면 나 이제 해방될 자격 충분하지 않나요? 태욱은 예상치 못한 이혼이라는 단어에 당황한 듯 입을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문화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죠. 당신네 집 일은 이제 당신네가 알아서 하세요. 나 이제부터는 내 인생 살 거예요. 20년 동안 잃어버린 서문화를 찾을 거라고요. 문화는 다시 문을 닫고 잠갔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울음소리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죠. 오히려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지독하게 달콤한 자유였으니까요. 카드를 정지하고 일주일이 흐른 뒤 시댁 단체 채팅방에 불길한 공지 하나가 올라왔어요. 시어머니가 올린 글이었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친척 모임 있으니까 전원 집합해라. 큰댁 식구들부터 고모들까지 다 오기로 했다. 그 글이 올라오자마자 시누이 소연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답장을 달았어요. 언니 메뉴는 갈비찜이랑 잡채 기본으로 아시죠? 이번엔 전 종류를 좀 더 늘려주세요. 저번에 고모가 언니 전이 맛있다고 칭찬하더라고요. 문화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채팅방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손가락을 움직여 짧고 강렬한 한마디를 남겼죠. 저는 이번 모임 불참합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채팅방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어요. 10초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요란하게 울려댔죠. 문화는 가볍게 거절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그러자 독설이 가득 담긴 문자가 쏟아졌어요. 불참은 무슨 놈의 불참이야. 내가 안 오면 음식은 누가 하고 손님 맞이는 누가 해. 당장 전화 받아. 문화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병원 원무팀 업무에 매진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남편이 사색이 되어 전화를 걸어왔죠.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가 지금 집에서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토요일 친척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 불참이야?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제 스케줄에는 그날 친정 엄마 모시고 병원 가는 게 더 중요하네요. 아, 친정은 다음 주에 가도 되잖아. 20명 넘는 친척들이 오는데 며느리인 내가 없으면 그 음식은 누가 준비하라고. 당신 진짜 이럴 거야? 태욱 씨, 당신이랑 아가씨가 있잖아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당신들 집안 잔치니까 당신들이 직접 장보고 음식 만드세요. 전 더 이상 당신들 종노릇 안 합니다. 문화는 태욱의 고함을 뒤로 한 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금요일 저녁에는 시누이 소연이가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렸죠. 올케 언니, 내일 음식 준비 정말 안 하실 거예요? 장도 안 보러 갈 거냐고요? 네, 안 갑니다. 아가씨가 직접 마트 가서 고기 사고 채소 다듬으세요. 아니, 언니, 제가 요리를 할 줄 알아요. 뭘 알아요? 그동안은 다 언니가 알아서 했잖아요. 그동안은 내가 바보같이 호의를 베풀었던 거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내 인생 찾겠다는 거예요. 아가씨도 이제 30 중반인데 자기 집안 음식 정도는 직접 할 줄 알아야죠? 소연이는 얼굴을 붉히며 발을 굴렀어요. 하지만 문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연이를 문 밖으로 밀어냈죠. 토요일 당일 문화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 행사가 아닌 친정 엄마 곁을 지켰어요. 퇴원한 엄마와 함께 만두를 빚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였죠. 하지만 그 시각, 시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봐오긴 했지만 소연이는 갈비 핏물을 빼는 법조차 몰라 우왕좌왕했죠. 엄마, 갈비찜 양념은 어떻게 해요? 언니는 그냥 뚝딱 하더니 왜 나는 간이 하나도 안 맞아? 내가 어떻게 알아? 문화가 늘 알아서 갖다 바쳤지.
내가 요리하는 거 본 적 있니? 아휴, 이 화상아. 얼른 인터넷이라도 찾아봐. 개연이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질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결국 소연이가 억지로 만든 음식들은 다 타버리거나 간이 안 맞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오후 2시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머, 형님. 오늘은 며느리가 안 보이네요? 어디 아픈가요? 아프긴 무슨. 요즘 친정일에만 미쳐서 시댁 행사는 나 몰라라 한다니까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내가 이 고생이에요. 개연은 친척들 앞에서 문화 험담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싸늘해졌죠. 아이고, 이전은 왜 이렇게 시커멓게 탔어? 갈비는 또 왜 이렇게 질기고 짠 거야? 형님, 평소 문화가 해주던 그 맛이 아니네요. 이거 소연이가 한 거예요? 어쩐지 도저히 못 먹겠네. 친척들의 노골적인 불평에 소연이는 얼굴을 숙였고 개연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여동생인 정순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한마디 했죠.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20년 동안 이 고된 일 다 문화 혼자 한 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문화 없으니까 꼴이 이게 뭐예요? 그리고 나 들었어요. 문화가 이 집안에 5억 넘게 갖다 바쳤다면서요? 뭐, 5억? 정순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개연이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다른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맞아, 나도 들었어. 문화가 카드 내역이랑 다 정리해서 보여줬다며? 생활비에 조카 학원비까지 전부 문화 돈이었다고. 근데 언니는 어떻게 친척들 앞에서 문화를 도둑 취급할 수가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벌어오는 건 당연히 시댁 돈이지. 언니 세상이 바뀌었어. 제 돈 내고 제 몸 갈아서 시댁 챙긴 며느리한테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그렇게 모욕을 주니까 애가 정이 떨어져서 안 오는 거 아니야. 오늘 이 음식 꼬락서니 보니까 문화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훤히 보이네. 친척들은 더 이상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며 혀를 찼죠. 나갈란다. 음식도 맛없고 분위기도 흉흉해서 못 있겠네. 언니, 며느리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이러다 문화 이혼이라도 하면 이 집구석 누가 챙길 거야? 친척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엉망진창이 된 거실에는 개연과 태욱, 소연이만 남았어요. 개연은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죠. 이게 다 서문아 그년 때문이야. 일부러 나 망신 주려고 이 사단을 만든 거라고. 하지만 태욱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비로소 문화의 빈자리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누려온 평화가 누구의 피땀이었는지 뼛속 깊이 느끼기 시작한 거죠. 저녁 늦게 문화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태욱이 현관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물었죠. 오늘 친척들 전부 화내면서 갔어.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 꼴이 우스워졌다고. 당신들 집안이 우스워진 건 내 부재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의 무능함과 뻔뻔함 때문이에요. 이제 겨우 시작인데 벌써 지치면 어떡해? 문화는 비웃음을 날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관계 정리라는 파일을 열었죠. 시댁 행사 지원 철회 및 차단 마이너스 완료. 다음 단계 남편 정태욱과의 경제적 법적 관계 청산. 문화는 모니터를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당신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 자리,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 이제 당신들이 내 발밑에서 빌 차례야. 문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복수는 이제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친정 엄마 연옥의 수술 후 경과를 확인하는 정밀 검사 날이 다가왔어요.
혹시 모를 합병증이나 전이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날이었죠. 문화는 퇴근 후 시댁이나 본가가 아닌 곧장 친정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트렁크에는 며칠 전 미리 챙겨둔 짐들이 가득했죠. 이불과 베개, 세면도구, 그리고 갈아입을 옷가지들까지요. 문화는 결연한 표정으로 원무팀 데스크 앞에 섰어요. 본인이 일하는 병원이기에 동료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죠. 보호자 상주 신청하러 왔습니다. 문화는 서류에 보호자 관계란에 딸 서문아라고 꾹꾹 눌러 적었어요. 병실로 들어서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던 연옥이 깜짝 놀라며 물었죠. 문아야, 이 짐들은 다 뭐니? 오늘 자고 가려고. 엄마, 자고 가는 게 아니라 퇴원하실 때까지 옆에서 지킬 거예요. 이번엔 누구 눈치 안 보고 제대로요. 연옥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문화는 엄마의 주름진 손을 꽉 잡으며 가슴속에 맺혔던 말을 꺼냈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수술하던 날 혼자 두게 해서, 무서운 수술실 앞에 혼자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아니다, 문화야. 엄마는 다 이해해. 내가 오죽했겠니? 시댁 어른들 무서운 거 내가 다 아는데. 아니요, 엄마. 이해하지 마세요.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나는 엄마를 항상 시댁 뒷전으로 밀어뒀어요. 효도는 돈으로 하는 거라며 내 마음 편하자고 스스로를 속였던 거예요. 문화는 엄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연옥은 아무 말 없이 딸의 떨리는 등을 토닥여 주었죠. 그동안 며느리라는 이름의 쇠사슬에 묶여 숨죽여 살았던 딸의 고통이 오롯이 전해졌거든요. 이제 와줬으니 됐다. 엄마는 그거면 충분해. 고맙다, 내 딸 문아야.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동안의 원망과 미안함이 눈물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평화도 잠시, 밤 9시가 넘자 어김없이 남편 태욱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퇴근한 지가 언젠데 왜 집에 안 와? 저녁도 안 차려놓고 뭐 하는 거야? 저 병원이에요. 엄마 보호자로 상주하기로 했으니까 당분간 집에 안 가요. 뭐? 보호자? 야, 간병인 붙여줬잖아. 지금 이게 제정신으로 할 짓이야? 내일 우리 집 제사 준비는 어떡하고. 당장 짐 싸서 튀어와. 문화는 병실 밖 복도로 나와 창밖의 어두운 풍경을 보며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안 가요. 이제부터 당신 부모는 당신이 챙기고 내 엄마는 내가 챙겨요. 각자 도생하자고요. 너 지금 진짜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고작 장모님 수술한 거 가지고 유세 떨지 마. 유세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이제야 바로잡는 것뿐이니까 존중하세요. 아니, 존중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난 안 가니까. 문화는 말을 끝내자마자 전화를 끊고 배터리를 분리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병원 복도까지 쳐들어왔죠. 서문아, 너 당장 짐 싸서 나와. 며느리가 집을 비우니 집구석이 돼지우리야. 제사 준비는커녕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이 없단 말이다. 어머님, 여기 병원이에요. 환자들 있으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세요. 조용히 하게 생겼니? 내가 카드를 막아놓으니. 가스비가 연체돼서 가스가 끊기게 생겼어. 당장 카드 풀고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 문화는 개연의 팔을 뿌리치며 싸늘하게 웃었어요. 카드는 영원히 안 풀 거예요. 그리고 사과요? 사과는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하셔야죠. 20년 동안 제 돈 5억 원 넘게 쓰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를 식모 취급하신 거요. 이 버릇 없는 것이 진짜. 개연이 손을 번쩍 들었지만 그 순간 원무팀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개연을 제지했어요.
고객님, 여기서 폭행이나 소란을 피우시면 강제 퇴거 조치합니다. 개연은 분에 못 이겨 발을 동동 구르며 독서를 내뱉고는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문화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제야 진정한 승리를 예감했죠. 일주일 후 시댁의 가장 큰 제삿날이었어요. 남편 태욱은 수십 번 전화를 걸어 애걸복걸했죠. 제발 와서 음식만이라도 해달라고요. 하지만 문화는 병실에서 엄마와 함께 과일을 깎으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결국 제사 당일 시댁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어요. 시누이 소연이가 억지로 준비한 음식은 제상에 올리기 민망할 정도로 엉망이었고 친척들이 도착하자마자 불만이 터져나왔죠. 형님, 오늘 문화는 왜 또 안 보여요? 제사인데 며느리가 안 오다니 이게 무슨 법도예요? 개연이 또다시 문화 욕을 늘어놓으려 하자 참다 못한 시숙모 정순이 팩트를 꽂아버렸어요. 언니, 그만 좀 하세요.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요? 지난번 모임 때 언니가 문화한테 했던 모욕, 친척들 다 알아요. 자기 돈으로 20년 동안 시댁 먹여 살린 며느리한테 도둑년이라고 소리쳤다면서요? 그건 오해야. 며느리 돈이 시댁 돈이지. 무슨 조선시대 같은 소리를 하고 계세요. 문화가 정리한 내역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언니 핸드폰 요금까지 문화가 다 내줬다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내쫓았으니 이 고생을 하는 거죠. 오늘 음식 좀 봐요. 이게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예요? 친척들은 혀를 차며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제사는 역대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끝났어요. 친척들이 떠난 뒤 텅 빈 거실에서 태욱은 비로소 문화의 거대한 존재감을 깨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죠. 반면 문화는 친정 엄마와 함께 산책을 하며 20년 만에 찾아온 평화를 만끽했어요. 문화야, 이제 정말 괜찮은 거니? 네, 엄마. 처음으로 내 편이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요. 이제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문화는 엄마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장 서문화다운 진짜 미소였죠. 시댁의 독촉 전화도 시어머니의 악다구니도 이제는 그저 먼지 같은 소음일 뿐이었어요. 문화의 완벽한 독립, 그리고 가장 통쾌한 복수는 바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이 사연을 집필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지점은 문화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헌신이 당연한 의무로 치부될 때 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지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특히 내 부모보다 시댁을 우선시해야 했던 그 죄책감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감정적 부채였죠. 결국 이 대본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자신을 지키지 않는 선의는 권리인 줄 아는 괴물을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문화가 파일을 정리하며 20년의 세월을 숫자로 마주했을 때 느꼈을 허무함은 역설적으로 반격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어요.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어요. 진정한 효도와 도리는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녀요. 시댁 식구들이 겪게 된 자리의 공백은 문화의 복수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감내해온 희생의 크기를 증명하는 뼈아픈 성적표이기도 하죠. 부디 이 사연이 누군가의 당연한 희생에 의존해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경종을, 참고 견디는 이들에게는 자신을 선택할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이 사연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